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서대문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황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지역공약 발표를 여러분 앞에서 하는 공약 발표식을 갖게 됐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공약 발표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이 영상 보실 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우리 서대문 참 좋은 동네죠. 살기 좋은 동네예요. 정말 산도 있고 천도 있고 도시와도 가깝고 살기 좋은 동네인데, 그동안 참 개발이 못해서 이 장점이 충분히 살지 못했다,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서대문에서 초중고를 나온 토박이이고, 또 다양한 지역, 또 전국적인 정책을 다뤄본 정책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의 장점, 그리고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서대문의 아쉬운 점, 그런 점들을 더 잘 알고 저의 그런 경험과 전문성을 모두 녹여내서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오늘 지역 공약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제 공약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서대문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교통. 서대문의 교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희가 이제 크게 5가지의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하나씩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요새 신촌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으시죠. 신촌이 참 예전에는 서대문의 얼굴이고 서대문에서 가장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런 동네였는데, 요즘 가보면 너무 공실도 많고 사람도 없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신촌이 살아야 우리 서대문갑 그리고 서대문구 전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신촌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신촌이라는 테마로 두 번째 분야를 정했고, 여기도 5가지 공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작게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작게 혹은 또 크게 불편한 부분들, 서대문구의 도시 환경을 어떻게 더 낫게 할 것인가, 디테일이 다른 1등 주거지 서대문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5가지 공약이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교통 분야가 첫 번째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제시하는 공약은 통일로 지하에 유료 고속관서도로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우리가 서울 어디를 가든 이 한강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남권에 가면은 이제 구로 양천 쪽 지나는 서부간선도로가 있고, 또 우리 동부권에 가도 동부간선도로가 있죠. 그리고 강남 쪽, 이제 우리가 동남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그 역할을 하고, 사실 또 강남에서 분당이나 용인 그런 데 가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는 맨날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 주는데, 이상하게 서부권인 우리 서대문 지역에만 간선도로가 없습니다. 물론 지형적으로 주요한 하천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간선도로를 만들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차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차들이 다 통일로로 모여들어서 통일로가 항상 너무 막히죠. 그리고 이제 일산이나 고양시에서도 서울로 들어오려면은 서쪽으로 삥 돌아서 자유로를 타거나 아니면 통일로를 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근데 고양시 중에서도 통일로에 가까운 삼송에도 굉장히 많은, 삼송이나 원흥 같은 데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고, 또 은평 뉴타운에서도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3기 신도시인 창릉 신도시도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럼 통일로가 진짜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더더욱 막힐 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 서부권에서 고양시부터 은평, 서대문에서 시내 그리고 한강까지 연결할 수 있는 간선도로가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통일로에서 통일로 지하를 파서 유료 간선도로를 만드는 걸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부간선도로 타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가 몇 년 전에 서부간선도로에도 원래 없던 지하도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지상 구간은 무료로 기존처럼 운행을 하고, 내가 조금 더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민자로 건설된 지하부에 유료 도로로 이제 해서 교통 수요가 분산돼서 하는데, 그거를 좀 상상하시면은 통일로가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통일로 지상 구간은 지금처럼 무료로 편하게 다니시면서, 조금 내가 빨리 가야 한다라는 분들은 지하로 유료 도로를 통해서 최소한 서울역까지는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곽순환, 지금은 수도권 1순환 고속도로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서 나오는 통일로 IC부터 시작해서 은평 뉴타운, 또 그리고 홍은 사거리, 서울역 구간까지 지하 고속도로를 신설하면은 저희 서대문, 특히 통일로의 만성적인 정체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하도로 이제 터널이죠. 터널을 뚫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통일로 지금도 막히는데 터널 공사 해야 되니까 이거 공사하는 동안 너무 막히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요새는 대심도 터널 기술이라고 해서 지하를 개착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점에서만 개착해서 들어가서 조금씩 정말 우리가 채굴하듯이 지하를 파내려 가면서 할 수 있는 공사 기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동구에서 일을 할 때 지금 뭐 서울 세종고속도로 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터널을 뚫어서 공사를 진행시키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대심도 터널 공법으로 주민들은 사실 공사를 하는지도 거의 모르는 상황에서 터널을 완성할 수 있는 공사 기법으로 우리 서대문 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통일로 지하의 고속 간선 도로를 신설하는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버스 문제입니다. 마을버스 너무 안 오죠. 뭐 겨울에 너무 추운데 또 여름에 너무 더운데 너무 안 와요. 특히 우리 서대문구는 오르막이 많고 또 동네가 이제 오래된 동네들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을버스 의존율이 굉장히 많고요. 서울에서 가장 마을버스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마을버스를 타야만 집에 갈 수 있는데 마을버스가 안 오니까 집 가는 게 뭐 지하철 내려서도 뭐 한 30분은 더 걸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구조적인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철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뭐 서울교통공사나 코레일에서 운영을 하고 민자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공적 지원이 되죠. 버스도 이제 준공영제라고 해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지자체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마을버스는 아직도 그냥 사실상의 그냥 사적 사업체인데 정말 돈이 없어서 엎어지게 생겼다 할 경우에 찔끔찔끔 일회성으로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보니까 마을버스 회사에서 운행을 늘리고 싶어도 운전할 사람을 못 구해서 월급을 시내버스만큼 줄 수 없기 때문에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차가 있는데도 운행을 못 하게 됩니다. 저희 뭐 요 앞에 뭐 서대문 06번 저희 사무실 앞에서 가는데도 어떨 때는 20분 넘게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서 이게 점점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물가도 많이 오르고 뭐 기름값이나 가스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면서 점점 마을버스가 타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마을버스 문제는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을버스도 공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마을버스 특별법을 만들어서 뭐 거기 준공영제가 될 수도 있고 예산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마을버스 특별법을 통해서 배차 간격도 좀 짧게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게 막차 시간이 코로나 이전에는 12시까지 뭐 홍제역에서 12시까지도 막차 탈 수 있었는데 요새 홍제역에서 11시 반이면 막차가 끊겨서 뭐 집에 걸어가야 되거나 택시를 타야 한다. 요새 야간 택시비도 엄청 비싼데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이런 마을버스를 공적 지원할 수 있는 마을버스 특별법을 만들어서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막차 시간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도 항상 고질적인 민원이죠. 통일로의 이제 유턴 차로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무학재, 독립문이나 무학재 방향에서 시내 방향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이제 뭐 그냥 청구 아파트에 산다. 혹은 뭐 인왕산 현대에 산다 뭐 그런다고 하면은 홍은 사거리까지 내려와서 다시 유턴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신 분들이 자꾸 불법 유턴을 뭐 아파트 단지 입구나 그런 데서 불법 유턴을 하셔서 사고도 계속 많이 일어나고 아이들도 뭐 통학하다가 뭐 다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준법을 하려면은 막 진짜 길에서 20-30분은 더 허비해서 홍은 사거리까지 내려가거나 아니면 불법 때문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통일로가 오죽 막힙니까? 그 막히는 통일로를 무학재에서 홍은 사거리까지 갔다가 돌아오려면 그게 사실 성질이 나죠. 아침에 10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그래서 저는 인왕 아파트 교차로 또는 뭐 홍제 삼거리에서 유턴 차로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뭐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구해보고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인왕 아파트 교차로에서 뭐 유턴이 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인왕 아파트 교차로 1차로가 지금 사실 뭐 직진 차로긴 한데 이어진 홍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받아야 되는 차로랑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거기가 거의 비어 있단 말이죠. 거기를 조금만 도로 형태와 신호를 개선하면은 유턴 차로로 가능할 것 같다. 그런 검토를 받았고요. 이게 이제 신호 체계는 서울경찰청에서 하는데 이 버스 전용 차로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서울시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미뤄져 왔었는데 국회의원이 책임지고 이렇게 기관 간 이견이 있을 때는 국회의원이 책임지고 둘을 붙잡고 꼭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뭐 다들 기다리시는 거죠. 강북횡단선과 서부선의 조기 착공입니다. 강북횡단선과 서부선 저희 문재인 정권 그리고 서울시도 민주당이 하고 있을 때는 참 빨리 잘 착착 진행되는 것 같더니 정권이 바뀌고 서울시장이 바뀌니까 언제 되는지 하세월입니다. 또 들리는 말로는 총선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부러 뭐 예타 통과를 미루고 있다. 뭐 그런 소문까지도 들리고 있는데 뭐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지금 국민의힘 정권 하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작년에 예타를 아예 떨어뜨렸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이제 용산 쪽으로 해서 우리 바로 이웃이죠. 그러니까 뭐 종로 쪽으로 해서 세검정 쪽으로 지나서 은평구로 가는 그 노선이 원래 예타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타가 떨어져서 이게 좀 강북 지역의 철도 확대 윤석열 정부가 부정적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떨어뜨리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강북횡단선 예타는 뭐 결과 발표를 안 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GTX 계획만 이번에 며칠 전에 엄청 많이 발표를 했어요. 저는 좀 뭐 GTX도 좋고 다 좋은데 아니 지금 예타를 진행 중인 철도를 먼저 발표를 해야지. 그것들은 뭐 계속 어렵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발표를 하면서 뭐 GTX를 뭐 A, B, C, D, E, F, G, H, I, J, K를 놓는들 그거 뭐 계획만 발표해서는 진짜 뭐 먼 미래의 약속인 거지 과연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더더욱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사전에 뭐 저희 주민들과 협의가 전혀 없이 GTX 2 노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2노선은 인천 쪽에서 들어와서 강서구로 해서 이렇게 강북을 지나는 노선인데 서울 구간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강북 횡단선 노선과 매우 유사합니다. 강서구에서 이제 상암동 DMC로 들어왔다가 뭐 평창동으로 빠져서 청량리 쪽으로 가는 노선이 강북 횡단선 노선과 굉장히 유사한데 문제는 강북 횡단선은 DMC에서 저희 서대문구로 들어와서 뭐 명지대, 뭐 서대문구청, 홍제역 그리고 또 간호대도 이제 저희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GTX 2노선은 DMC에서 갑자기 연신내로 바로 빠졌다가 종로구로 빠지는 그러니까 강북횡단선에서 서대문구만 쏙 빼놓는 방식으로 노선 발표가 됐습니다. 저는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뭐 GTX 2를 만드는 것도 주민들과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강북 횡단선 먼저 확정을 해라. 예타 통과시키고 사업 시행이 먼저 나와야 GTX 2도 얘기할 수 있다.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들 아직 뭐 주목을 많이 안 하셨지만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대통령실까지 가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 연희동 진짜 50년 전부터 지하철이 놓인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던 건데 아직도 지하철이 없는 동네죠. 강북횡단선과 서부선 조기 착공해서 서울의 대표적인 지하철 사각지대인 홍제천 지역, 연희동 지역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경의중앙선과 내부순환로를 전 구간 지하화하겠다. 이거는 저만의 공약이 아닙니다. 뭐 이재명 대표께서 발표하시는 것, 또 바로 이웃이죠. 서대문구 을에 서울시당 위원장을 하고 계신 김영호 의원이 발표하시는 거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서울시당의 공통 공약입니다. 도심 지역을 지나는 철도와 이런 간선도로들을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요. 저희 서대문에도 충정로부터 이제 부가현, 신촌, 연희를 지나는 경의중앙선 노선이 있죠. 또 그리고 연희동과 홍제동을 지나는 내부순환로의 문제도 있습니다. 전 구간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망의 연계성이 높아서 교통 혼잡도 해결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도시공간 단절, 우리 홍제천도 지금 내부순환로가 사실 뚜껑처럼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홍제천이 아름답지만 해가 잘 안 들어서 그 아름다움이 충분히 보이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뻥 뚫린 홍제천, 그리고 이렇게 철도로 단절되지 않은 이런 도심 지역들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신촌 이야기입니다. 신촌 너무 걱정이 많죠. 뭐 신촌을 오랫동안 안 다녀보신 분들은 체감할 수 없겠지만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뭐 신촌을 많이 놀러 가고 저 어렸을 때는 신촌에 놀러 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어떤 유흥, 뭐 정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난 날에만 갈 수 있는 가서 뭐 요새 이런 게 유행이구나 쇼핑도 하고 맛집도 많이 가고 대학생 형 누나들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
동네였는데 지금 가면 약간 마음이 갑갑해집니다. 너무 공실이 많고 두 집 건너 한 집은 공실이다. 신촌역 바로 앞에도 텅텅 비어있을 정도로 공실이 너무 많아서 다들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 신촌의 전성기였던 방식으로 신촌을 다시 부활하는 것들은 많이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의 문화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고 또 상권도 이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회성 행사를 통해서 다시 신촌을 2000년대, 20년, 30년 전처럼 부흥시키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쇼핑도 요새 인터넷으로 워낙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저의 계획은 용적률과 용도 지역 상향으로 해서 대기업 오피스들과 호텔들 들어오도록 유치하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지금 신촌 상권이 계속 비활성화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신촌 기차역이나 이대 쪽으로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신촌을 낡은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수요는 사실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용적률이나 용도 지역 그리고 도시계획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는 이런 데 뭐 조그만 주거용 오피스들은 낮에는 다 비어 있잖아요. 낮에는 다 비어 있고 사실 거기에 많은 사람들 뭐 크게 오피스텔을 지어도 한 200명, 300명밖에 안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상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호텔이 들어와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주중에도 낮에도 점심 장사도 잘 되고 뭐 저녁 시간에도 회식 손님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권으로 변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건물들이 들어올수록 적극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용적률과 용도지역 상향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맡고 있습니다. 서부선이 개통되잖아요. 서부선 아시겠지만 이제 연희동에서 연세로로 해서 신촌 그다음에 여의도로 빠지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서울의 대표적인 오피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을지로로 2호선 타고 올 수 있고 여의도는 서부선 타고 갈 수 있는 그 환승역이 되는 겁니다. 신촌역이. 그러니까 그 서부선 개통에 맞춰서 을지로, 여의도, 홍대를 연구로 하는 교통 요주지 신촌의 가치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맡고 있고, 이런 타이밍을 알고 이런 기회를 볼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실 공덕 마포 옛날에 신촌의 비할 동네가 아니었잖아요. 옛날에 그냥 뭐 무허가 시장들이나 있고 좀 오래된 그런 상권에 불과했는데 지금 공덕 마포 가면 얼마나 오피스들이 많고 낮에도 직장인들이 가득해서 저녁에도 막 단가가 높은 그런 것들을 파는 그런 식당들도 장사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촌 뭐 그것보다 못할 게 없는 동네 아닙니까? 위치도 더 좋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신촌도 마포나 공덕처럼 충분히 오피스 기능을 넣으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도시계획으로 오면은 임대료가 지금도 비싼데 더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개발 수요가 임차인에게도 이어지도록 뭐 임대료 상승 등을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등을 강화해서 지금 장사하시는 임차인분들에게도 이 신촌 상권 활성화의 수요가 이어지도록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신촌 지역이 왜 중요하냐? 나는 신촌 안 사는데 안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촌의 수요가 높아져야 우리 서대문 나머지 지역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고, 특히 지금 부가현 2, 3구역 제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분담금이 높아지고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수익성이 나는 거냐, 분담금만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냐 걱정들이 많으신데 신촌 바로 옆이잖아요. 신촌에 오피스가 들어오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부가현 2, 3구역도 더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미 완공된 부가현 1구역이나 뭐 이대 근처에 그런 아파트나 뭐 주택에서도 더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 서대문 전체를 개발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촌을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의 신촌 관련한 저의 두 번째 공약은 연세로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5호선,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천호역이 신촌역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이제 현대백화점이 있고 뒤로 좀 오래된 상권들, 술집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촌이랑 좀 상권 구성이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그래도 천호역 현대백화점이 옛날에는 신촌 현대백화점과 비교할 수 없이 낮은 매출 순위였는데 천호역 현대백화점이 순위가 계속 오르고 천호역에 사람이 계속 늘어나더니 지금 신촌 현대백화점이 천호 현대백화점보다 매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신촌 현대백화점 본사에서도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막 그 외관도 청소를 좀 덜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막 삐까뻔쩍하게 크리스마스 때도 조명도 되게 설치 많이 안 하고. 이 천호역 가보면 뭐가 잘 돼 있냐면은, 천호역은 천호대로 지하에 공영 주차장을 엄청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현대백화점 방문객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뭐 술집에 간다, 뭐 거기 유명한 뭐 쭈꾸미 골목에 간다, 그런 사람들도 천호역 지하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신촌은 주차장이 다 지상 주차장 일부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부족한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연세로 지하에 서부선을 공사하게 되는데요. 이 어차피 지하 공사를 할 때 지하를 수직적으로 한 층을 더 파서 한 층은 서부선이 다니게 하고 한 층은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공사를 같이 하도록 계획을 바꾸면 우리도 연세로 지하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의 만성적인 주차 난도 해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 운영권을 지금 서부선 같은 경우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서부선 민자 사업자에게 혹은 뭐 또 별도의 민자 사업자의 운영권을 분양하게 되면은 이 주차장 운영권을 더해서 서부선 민자 사업의 수익성도 제고하면서 서부선 진행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됩니다. 세 번째 공약은 경의중앙선 신촌역에 대한 겁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게 처음에 신촌역 밀리오레라는 이름으로 분양이 됐었는데, 여러 번 운영권자가 바뀌는 동에도 이 공실 문제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SM건설, SM그룹, 경남건설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죠. SM그룹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SM그룹에서 이제 계열사 입주를 사무실로 바꿔서 계열사 입주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협조해서요, SM 계열사가 반드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층 문제도 1층에 이제 원래 노상상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인근에 상가가 너무 많아서 수요보다도 상가 공급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1층에도 뭐 창업 오피스나 아니면 SM 그룹의 계열사 오피스를 더 입주하도록 추진해서 거기서 일하는 직장인들, 거기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주변 상가에서 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공청년 기숙사를 신촌에 도입하겠습니다. 신촌 지역 월세가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평균이 80만 원대가 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대역이랑 신촌 기차역 쪽에 신축 오피스텔들은 뭐 4평에 130만 원, 뭐 5평 오피스텔인데 뭐 130만 원 그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요새 이제 전세 사기나 그런 것들 겹치면서 젊은 친구들이, 대학생들이 이제 전세로 입주를 안 하려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비싼 월세를 주고 입주할 수 없으니까 월세가 점점 치솟고 있고, 금리도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월세가 더 치솟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특히 이제 많은 젊은 여성들이 불안하니까 집을 좁히더라도 더 좋은 오피스텔, 신축 오피스텔에 들어가려는 수요가 계속 있다 보니까 일종의 안전비용이죠. 안전비용 때문에 4평짜리 오피스텔, 그래도 뭐 경비 아저씨 있는 그런 오피스텔을 130만 원까지 주고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뭐 상황,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촌이 가장 비싼 동네라고 지금 뭐 작년 9월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5만 호의 공공대학생 기숙사를 신설하기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대학가인 신촌도 당연히 주요 대상지인데요. 저는 이제 꼭 대학생뿐만 아니라 뭐 대학원생 등 연구자, 또 취업준비생, 청년 노동자들까지도 입주할 수 있는 청년 공공기숙사로 신설을 하면서, 근데 좀 이 공공기숙사를 짓겠다라고 하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신촌 지역에서 원룸으로 임대료를 받아서 생계를 꾸리시거나 하시는 주민분들은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없던 데 새로 지어서 뭐 계속 이제 원룸 수요를 늘리는 것보다 일정한 정도는 노후 원룸을 국가가 매입 또는 통으로 임대해서 그것을 공공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공공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월 20만 원대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신촌 지역 전체 수요를 조정하고 뭐 이 기숙사 신축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협상을 하면서 신촌 지역의 공공 청년 기숙사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2대 신촌 치안 인력 및 CCTV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가슴 아픈 기억이죠. 이태원 참사 있었는데요. 그때 경찰 치안 인력이 대체 어디 있었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아직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당시 경찰 치안 인력이 용산에서
대통령이 항의하는 집회를 막거나 혹은 대통령 경호에만 많이 취하다 보니까 민생 치안 현장에서 경찰이 없었던 것 아니냐, 그런 정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찰 인력을 조금 더 민생 현장으로 재배치해 전체적으로 민생 치안 경찰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1인 가구가 많은 2대 신촌을 중심으로 치안 인력 및 CCTV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뭐 다양한 범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청년들이 돈이 없더라도 노후한 원룸, 좀 방범에 취약한 주택, 뭐 방범에 취약한 다가구 같은 거에 대한 입주할 때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을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입니다. 디테일이 다른 1등 주거지 서대문. 서대문의 주거 환경 그리고 도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인 거죠. 부가현 2, 3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가는 높고 그런데 부동산 경기는 침체됐죠. 그래서 이제 부가현 2, 3구역의 사업성이 계속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전국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는데 이게 꼭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닌 게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전국적으로 봐도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될 수 있고 동네에서는 이미 사업 시행 인가까지 되어서 개발 행위와 도시 정비가 제한되는 구역, 구청에서도 새로운 길을 닦는다거나 새로운 인프라를 한다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사업이 장기 지연되면 주민 불편이 커지고 지역에 공실이 많아져서 슬럼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저도 매우 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지원하는 정책을 저도 유심히 봤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게 안전진단을 사업 착수 이후로 연기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공약인데 이거는 사업 착수를 쉽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아무리 착수를 한다고 해도 사업성이 있고 돈이 되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착수하는 단계만 규제 완화책을 하면 괜히 기대만 부풀게 되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는 말만 나오는 구역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수요나 정책적 지원이 분산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이미 사업 시행 인가가 난 단지들도 더 사업이 연기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착수 단계를 쉽게 하는 것보다는 부가현 2, 3구역이나 홍제 3구역 재건축, 인왕아파트 쪽이죠. 인왕아파트 재건축 등 이미 사업 시행 인가가 난 구역들을 우선적으로 지원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동네의 슬럼화를 막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새로 사업을 착수하는 것보다는 이미 사업 시행 인가가 난 것들이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원활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철역 6교 오르막길 계단 없는 서대문을 만들겠습니다. 서대문 참 계단이 많고 오르막길도 많은 동네죠. 오르막길 많은 거야 원래 산이 많은 동네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여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던 동네, 지하철 2, 3호선도 생긴 지 오래됐고 6교 같은 것도 생긴 지 오래되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저도 정말 지하철이나 6교 같은 데서 주민들 만나서 인사드리면은 저를 만나서 반가운데 무릎은 아프니까 저기서부터 인사를 한 몇 분에 걸쳐서 5분에 걸쳐서 하시면서 올라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노령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승강기 문제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불편하게 계단으로 다니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사회적인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들은 승강기가 없으면 사실 이동권에 굉장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홍제역, 무학제역 계단 때문에 내가 진짜 밖에 나가기가 싫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는 사회에서는 승강기 문제 반드시 사회의 필수 인프라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인프라로 좋은데 전기도 많이 들고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데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 건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 인프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재세에너지로 운영되는 승강기 확충을 하는 방식으로 승강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승강기가 사회적인 필수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 승강기 설치 지원법을 만들어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홍제역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가 필요하다,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 도시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공공용지가 적어서 민간 용지를 일정 정도 임대하거나 매입해서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럼 너무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필수적인 승강기를 설치할 때는 민간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서 이 승강기 부족의 문제, 그러니까 홍제역이나 무학지역 같은 거에 에스컬레이터 문제,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엘리베이터 문제, 그리고 오래된 육교의 계단 문제, 그리고 또 이 부가연동의 웨딩타운 같은 데서 이제 공공승강기가 생겨서 오르막길을 해결했잖아요. 그런 식의 오르막길 문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 승강기를 사회적 인프라로 하는 문제를 두고 전반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홍제역 지하상가에 공공 키즈 카페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역 지하상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공실로 방치되어 있죠. 지금 무슨 창고처럼 동네 한 가운데 있는 상가인데 뭐 지하에 있어서 약간 칙칙하다는 이유로 거기까지 이제 상권이 형성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이 철도공사에서도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홍제역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칙칙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공공 키즈 카페를 뭐 만들었으면 좋겠다. 공공 키즈 카페는 뭐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형 키즈 카페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의 키즈 카페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신도림역 같은 데 가면은 서울철도공사에서 직접 운행하는 뭐 키즈 카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제역 주변이 오래된 주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이들이 놀 공간이 부족하고 굉장히 빽빽한 주택가다 보니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요. 그렇게 공간이 부족한데 저런 공공공간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거기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또 아이들이 뛰어놀고 밝고 또 화사하게 만들면 우리가 그냥 홍제역을 다닐 때도 더 기분이 좋아지고 더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안산 자락길 문제입니다. 안산 자락길 너무 좋죠. 저희 민주당이 구청장 그리고 국회의원 하면서 만들어 놓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고 일부러 멀리서부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야간에는 다닐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인왕산 가보면 인왕산은 성곽길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왕산은 야간에도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산은 야간에는 조명이 없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다. 근데 물론 산의 조명을 도시 지역처럼 엄청 밝게 할 수는 없죠. 거기도 이제 밤에 새들도 잠을 자야 되고 짐승들도 잠을 자고 이 식물들도 뭐 광합성을 위해서 낮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설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가에 가까워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야간 조명을 신설해서 우리가 안산을 퇴근 후에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부수도사업소를 이전하고 주민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우리가 수도사업소라는 공간을 일반 주민들이 방문할 일이 별로 없는 관공서일 것 같아요. 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수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가 문제가 있는 저희 집으로 출장을 오는 거지 저희가 수도사업소에 가서 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방문할 일이 그렇게 많진 않은 관공서죠. 그런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무학지 청구 1차 아파트 뒤에 보이지 않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사실 뭐 주민들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좀 뭐 동네 오래 사신 분들은 옛날 서울여상 건물을 이제 서부수도사업소가 쓰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가 주택가 한가운데 어떻게 보면 주택가 뒤에 그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거기 갈 일이 없고 거기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그냥 뭐 식사를 하러 나오시거나 할 때도 그 근처에 그러니까 그냥 뭐 아파트촌이다 보니까 이용하기가 불편한, 사실 꼭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시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업소와 주민 모두가 사실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 서울여상 건물이라서 가보시면은 되게 전망이 좋습니다. 인왕산과 안산이 멀리서까지 다 보이는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고, 거기가 이제 돌아가신 조승원 건축가님의 건물이라서 이게 현대 한옥 작품으로 요새 굉장히 건축사적 의미가 재평가받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부수도 사업소는 행정 편의성이 높은 위치, 조금 더 이제 오피스촌이나 관공서처럼 뭐 구청 쪽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은평, 서대문, 마포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마포나 은평에 조금 더 위치가
뭐 직원들이 사용하기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 아파트 뒤에 있는 시설은 주민들이 좀 많이 갈 수 있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또 학교시설 등으로 활용을 하고 여기가 워낙 이런 건축사적 의미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요새는 이런 특이한 건물이 서울 시내에 있구나 하면서 와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도 있고 사람들이 방문해서 다양한 레트로 관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그런 관광시설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서부 수도 사업소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많은 주민들께 여쭤봤는데 뭐 학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무학재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학교가 다시 들어왔으면 좋겠다. 원래 학교 자리니까. 아니면은 뭐 무학재 수영장도 없고 뭐 체육문화시설이 없어서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의견들이 뭐 다분하시더라고요. 구체적 활용 방식은 뭐 주민 공로 등을 통해서 주민과 협의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3가지 분야 15가지 공약에 대한 발표를 마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서대문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 받으셨습니까? 서대문에 대한 깊은 고민, 그 서대문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잘 보였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서대문과 전혀 연고가 없는 후보를 국회의원 후보로 결정을 했습니다. 호남에서 정치하시다, 마포에서 정치하시다, 갈 데 없어서 떠나려온 분이 서대문의 변화 이끌 수 있겠습니까? 자기 정치 한 번 더, 자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데 서대문구 재물 삼고 그대로 은퇴해버리시면 우리 서대문구 발전은 어떻게 할지 큰 걱정입니다. 서대문을 잘 아는 사람, 서대문과 함께 정치를 시작하고 이 모든 사업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황두영이 서대문 주민들과 함께 정치도 서대문도 크게 바꿔나가겠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